유선전화선에 쓰는 이게 어떤 구리선은 되게 좀 작은데 두 손으로 쓰고 있는데 왔다 갔다 이거보다 좀 더 두껍게 만드시면 좀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는 동축해 여기다가 이제 그 유선전화선을 세 선으로 늘려도 상관없거든요. 세 선, 네 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는 뭐 방송으로서, 하나는 뭐 이렇게 영상 전화로서, 하나는 뭐 이렇게 게임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선을 두께를 얇은 걸 배치하셔도 괜찮아요. 좀 더 두터운 놈을 좀 넣어가지고 인터넷 케이블 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벗만 튼튼하면 괜찮은데요. 그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선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 이익이다 이거죠. 현재 있는 어떤 TV 케이블선이나 동축 케이블선, 모든 통신선으로 쓰는 구조도 이와 같은 여러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회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동축 케이블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도 좀 더 얇은 놈을 이렇게 피복을 갖춘 채 같이 넣어줘가지고 하시면은 그래서 동축 케이블 많은 정보량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상대적으로 키보드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정보량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렇죠. 충분히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뭐 인터넷 뭐 채팅할 때는 좀 더 많이 가겠죠. 많이 가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도록 쌍방향 통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 갖고 하면은 이쪽은 정보량이 적으니까 좀 얇은 선을 써도 피복을 갖춘 척해 상관없다. 저는 동축 케이블을 현재 선보다 약간 얇게 만들어서 피복만 좋으면 그 안에서 전기를 충분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뒤에선 사회선 이렇게 좀 얇은 선 전기선은 두껍고 통신선은 얇게라는 기술을 따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의 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 링식으로 구리선이다. 링식으로 들어가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의 일체 행위, 두껍게 만드는 일체 행위, 이것이 카페시다가 된다는 거예요.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구리선이 됩니다. 이렇게 전기선 안에 통신선으로 쓸 때 전기선이 구리선이다.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감아 넣는 식으로 하는 선을 얇은 선을 그렇게 하셔도 되나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일종의 그것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이런데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콘센트 선인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 돼. 얇다 그래서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막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부러 퍼져서 이거를 압축을 시켜갖고 일반 전기선처럼 전기 구리선 만들어놓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거나 두텁게 만든 요돌도트를 만들어 링식으로 만들어주거나 어떤 형식으로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은 뭐 두텁게는 금속을 조금 추가한다는 게 두껍게 만드는 행위겠죠. 이런 데도 그렇고 이거 보강해야 됩니다. 이게 얇은 데서 전선을 전기 갖다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전기선이나 통신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플러그로 쓰이는 이 부분을 여기는 두텁고 여기는 얇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이게 얇은 전선이라는 거죠. 이게 금속이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여기서 고재기수도 불 많이 나와요. 화재에서도. 그래서 전기량을 많이 쓸 때 이게 이제 쇼트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재기수. 이거 두텁게 만드는 일체 행위. 금속을 추가시킨 게 두텁게 되는 거겠죠. 금속을 전기선에다 통신에다 금속을 추가시키는 행위 그 자체가 재기술이다. 디램이다. 디램이다 그러면 디램이 이렇게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는 원인이 회선이 이제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전기양이 적어요. 그것이 전기양을 피복이 없다 보니까 피복이 없어서 전기가 이제 외부로 탈출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를 주입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이런 해결책이 있다 그랬죠. 전기선의 피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여기다가 유리석연 코팅 대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이따 다린 코팅제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코팅을 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반도체 회로를 쓰면 전기가 이제 밖으로 잘 탈출 안 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D램에 있는 어떤 금속 구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많이 축적될 수 있다죠. 두텁게 만들어주는 일체 행위, 그게 전기가 많이 축적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요.
뭐 이렇게 전기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고 링식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형식으로 금속을 추가시킨다는 거죠. 네, 추가. 네, 그렇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전해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어서 끊임없이 리프레시 안 해도 된다. 전기를 재보강, 전기가 밖으로 달아나니까 재보강하는 거거든요. SK든 삼성이든 TSMC 마이크론이든 엔비디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뭐 구리 예선을 갖다 두 예선을 갖다 안에서는 없는데 약간 발열이 일어나긴 해요. 꽈주면. 근데 약간 느슨하게 꽈줘 갖고 멀리 송전하는 손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얍삽한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동기선에 있어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 선을 얇은 선을 감아놔 가지고 축적해서 보내. 그렇게 얍삽하게 하셔도 금속을 추가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 기술이다. 그죠? 그렇게 얍삽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구리판이다 그러면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알루미늄도 돼요. 근데 같은 금속을 쓰셔야지. 구리 액상을 덮어줘요. 나노 구조로 돼.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전기만이 아니라 냉기가 가두어져.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쓸 때가 많을 거야 아마. 뭐 냉장고, 에어컨에 냉기를 가둔다든지, 뭐 히터기 같은 이런데 열기를 가둔다든지, 화목난로 연기를 금속 구조에 금속 제조에 쓰입니다. 뭐 고무판도 돼요. 고무판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다. 그럼 알갱이를 네모나도 돼요. 동그랗게 알갱이 넣어주면 탄성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고무가 천연고무 못지않게 탄성이 생깁니다. 이 기술 쓰셔도 이거를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이거는 이제 금속 코일로 만들어 준다든지 구리회로 아니면 판으로 만들어진 거 안에서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 이걸로 이제 배터리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걸로 하면 전기가 안에 가두어져 가지고 반도체 안에서도 보다 많은 전기를 갖다 가두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했다. 카펫이다가 돼요. 어느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이게 전기를 주고 경기를 연결시키면 전기가 흐르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로 갔습니다. 수천 개, 뭐 수백 쪽에 수천 개 쪽에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게 좌표한 숫자 방식으로 따라서 주소도 거기 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기 저장 반도체 저장 장치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크기도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전기량을 틀리게 여기서도 이제 절연 구조를 피복선을 못 갖추시잖아요.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을 줘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 전기는 흘러요. 그러나 전기를 이렇게 흐르지 않게 하면 전기가 적으니까 이렇게 가두어진다는 거죠. 전기 나노 구조로 하면 적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밖으로 탈출 못한다. 피복을 만들어준다. 전기선은 아주 강한 전류가 흐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가령 여기다가 전기를 가두는 현상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구리 코팅을 이렇게 유리석 세라믹 유리만 코팅 여러 겹 줬다 할지라도 손으로 만지면 감전돼. 왜 그럴까요? 전기가 많이 흐르니까. 나노 구조로 전기가 흐르면 그 정도는 가둘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튼튼한 피복선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전기량이 많을 때는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감전돼 그것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가 많을 때 이거를 금속이 작은 구조, 중간 구조, 큰 구조. 지금 큰 구조로 전기가 흐른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작은 얇은 쪽에서 두꺼운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은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압력도 그래요. 이걸로 이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그 자체로 전기가 흐름으로 카펫이다.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면 다이오드. 이게다가 유리석연 거든요.저는 이름만큼 넣어서 재고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전기를 연결해주면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전기 연결 안 해주면 이쪽으로 방향이 흐름으로 전기가 가두어져요.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재밌어요. 이걸로 이제 콘덴서 있잖아요. 콘덴서를 이런 금속으로 만들면 제가 유리하다 그랬죠.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아요. 금속은 발열은 좀 일어날지언정
거기다 이제 저렴 구조를 갖춰주면 발열도 잘 안 일어나요. 이런 피복처럼 피복을 씌워주면 뭐 그럼 피복이 뭐가 됐든 그래서 발열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뭐 콘덴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금속 콘덴서를 만들어서 발열을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이 금속 콘덴서 뭐 구리 바에다가 이렇게 그 모터 정류자를 다 철심과 이렇게 구리기 때문에 전기 전도가 틀려 쇼트가 일어난다는 그거 없애버리고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안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의 양극재의 어떤 그 금속도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틀리고 스파크 현상이 화재가 된다고 화재가 난다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둥자리, 수자리 크기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금속을 그렇게 놔야 되고 PM 반도체에서도 금속을 다른 금속이 아니라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주자리, 소자리 넣고 PM 반도체 금속도 약간 두텁게 살짝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그랬죠. 또는 구리선에다가 이런 산화철 코팅을 살짝 해주면 좀 더 많은 전기가 나오는 그렇게 축적이 된다고 그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뭐 산화철 배터리에서도 이런 평판에다가도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만들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흘러요. 전기뿐만 아니라 열, 냉기, 압력도 흐릅니다. 이 기술 이걸로 이제 다이오드 만들 수 있어요. 뭐 우들두트 두텁게 하는 것이 우들두트리라도 뭐 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렇게 두텁게 만드는 구조로 전기 또 확실하게 두드러주면 좋죠. 이건 이걸로 이제 저기 펠티어 소자 만듭니다. 열을 그쪽으로 전도하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행위죠.